자, 79쪽에, 78쪽에 이제 지적 공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종류가, 7가지라고 했었죠? 우리, 그 토지에 대한 호족부. 우리 사람의 이제 호족은 한 장인데, 토지의 호족은 7개다. 그래서 우리께,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원명부, 대지권역부, 이렇게 4가지를 토지 표시상을 글자화시켰다. 그래서 이걸 대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적도 임야도 2가지를 우리가 도면이다. 그리고 중간적 성격인 경계점 좌표 이렇게 7가지를 이제 토지의 호족부다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지적 공부 종류인 것 아닌 것 이렇게 옛날에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그냥 보시고 이제 시험에는 뭐가 시험이 나오냐면 요 지적 공부에는 아까 우리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지금 적혀 있죠. 그죠? 근데 모든 지적 공부 이게 다 적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되고 뭐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지 요 등록 사항이 여러분한테 중요해요. 요 파트 요 그림은 여러분 잠깐 우리 지난주에 나눠줬던 자료에 지난주 나눠준 자료 있나요? 네. 지난주에 자료 중에 이 부분 있을 거예요. 테마, 핵심 테마 해가지고 3장 이렇게 써 있는 부분. 써 있어요? 예,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요거. 그 중에서 지금 거기 왼쪽에는 이제 지적 공부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그제 아까 7가지인데, 이 5가지라고 기록하시면 좋으시거든요. 뭐냐면, 우선 이 토지 대장하고 요 임야 대장은 등록상이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인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그래서 어느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되는지 그걸 이제 시험이 나와요. 개념이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선 거기 박스에서 뭐와 뭐는 다 있죠. 소재지와 지번은 다 있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땅의 소재지가 어디고 몇 번지는 최소한 모든 지적 공부 때문에 모든 지적 공부의 소재 지번은 다 있어요. 그러면 소재 지번을 알 필요도 없네. 다 있으니까. 다만 시험에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된 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뭐 찾아요? 그래요. 소재 지번만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볼게요. 오른쪽에. 여러분 그 고유번호라고 써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인 토지의 주민등록번호예요. 근데 지금 그거 한번 먼저 볼게요. 결론 먼저. 그 고유번호가 없는 지적 공부가 있죠. 어디죠? 도면에는 X 이렇게 써 있죠. 다른 데는 다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암기 밑에 암기사항에 뭐 소지는 공통이고 고돌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다 해서 고돌이 없다 그랬는데 자 고유번호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 교재 잠깐 가볼게요. 79쪽에 우선 79쪽에 보면 중간에 핵심 다짓기 써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고유번호인데 우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죠. 그죠? 근데 이 토지에 이 주민등록번호는 이렇게 19자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라비아 숫자로. 그 중에서 제일 왼쪽에 10자리는 땅의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자리들이에요. 그 제일 왼쪽에 뭐 2자리는 시도 자리고 뭐 그런데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볼게요. 우리 사람은 남자, 여자 구별 기준이 7번째 자리에서 주민등록번호 구별되죠? 이런 남자, 이런 여자. 그죠? 토지는 11번째 자리가 대장을 구분하는 자리예요. 11번째 자료가 1로 된 땅은 토지대장에 속한 땅이고 2는 임야 대장에 속한 땅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8자리가 남아있는데 이 8자리는 땅의 지번을 표시하는 자리예요. 우리 지난주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4자리는 본번을 구성하는 자리고 오른쪽에 4자리는 부번을 구성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11번째 자리가 1이면 1, 0365-007이 써 있죠. 그죠? 그럼 365에 72번지 토지대장인 땅의 주민등록번호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요. 자, 우리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지적공부 중에서 어디에는 등록이 돼 있지 않다고요? 도면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잠깐 먼저 가볼게요. 우리 지적도 임야도를 가볼 텐데 우선 지적도 한번 가볼게요.
85쪽에 지적도 있죠? 85쪽에 밑에 하단에 네? 거기에 지금 고유번호 85페이지죠? 고유번호 19자리 필지마다 적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7대 8대 이렇게만 써 있죠. 그죠? 왜냐하면 19자리를 여기다가 큰 칸에 작은 칸에다가 쓸 수 없어요. 거기 어떻게 써놔요? 19자리를. 응? 우리 지난주에 이거 기억나나요? 지목이 있었죠. 지목은 도면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한 글자 썼어요? 정식 명칭 다 썼어요? 한 글자 썼죠. 왜 한 글자 썼죠? 칸이 좁아서. 그죠? 근데 여기에 고유번호 19자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해가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토지에 고유번호라는 게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다, 토지에. 근데 고유번호는 다른 지적공부는 다 있는데, 어디에는 없다? 도면에는 없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볼까요? 지금 고유번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땅 행정구역 알 수 있죠. 어느 대장이 있는지 알 수 있죠. 땅의 지번도 알 수 있죠. 근데 고유번호 가지고 요 땅의 지목은 알 수가 없어요. 뭐는? 지목. 여러분 고유번호는 우리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고 지목은 여러분 직업이거든요. 내 주민등록번호고 내 직업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유번호 가지고 요 지목을 알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선 여러분 잠깐 책을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 자, 교재 79쪽 잠깐 가볼게요. 79쪽 있어요? 찾았나요? 네. 자, 우리 79쪽에 우리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자, 토지의 고유번호는 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붙이는 번호로서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10자리와 지적공부의 종류를 표시하는 1자리와 지번을 표시하는 18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참고 보세요. 참고 있나요? 어디에는 고유번호가 없다고요?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대요. 그리고 밑에 기출 문제 보세요. 참고 밑에 기출이 있어요? 기출 지문. 토지대항에 등록되는 토지 고유번호는 행정구역과 지번과 지목 등을 코드화해서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면 X지. 왜 틀렸어요? 그래요. 지목이 없는데 거기 지목이 있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고 그 다음에 지목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거 이제 보시고 여러분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3번 볼게요. 토지에 뭐와 뭐라고 되어 있죠? 소재지와 지번. 여러분 오른쪽에 참고 있어요? 네. 소재지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의 공통적 등록사항이다 이렇게 써 있죠? 네, 7가지 지적공부의 소재 지번은 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동그라미 79페이지 지목부터 토지대항에는 뭐가 등록되는지 그 D페이지까지 볼까요? D페이지에 보시면 한 12개, 13가지가 등록되어 있죠. 응? 그리고 오른쪽에 81페이지에 토지대항이 있어요. 네, 그럼 여기 뭐가 등록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거 그림을 보여야 더 정확할까요? 우선. 지금 제일 좌측에 거기 토지대항에 보면 상단에 고유번호라고 있죠. 아까 우리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고 다 있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리고 아까 소재 지번은 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재 지번에서 이렇게 고유번호 이렇게 소재 지번 제가 나중에 이렇게 니은자를 하는데 요 니은자 모습은요 도면에만 요 모습이 없고 나머지 지적 공부에는 다 요 왼쪽 좌측 상단에 이렇게 니은자 모습이 꼭 있어요. 자 그리고 잠깐 요 먼저 볼게요. 우리 등록상 지금 그 국가가 왜 토지대항을 왜 만들었죠? 뭘 걷기 위해서? 세금. 그러면 토지대항에는 그 땅에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잠깐 줘볼게요. 제일 좌측 하단에 여러분 세금은 뭐에 의해서 매년 세금 걷어가죠? 개별 공시지가. 그죠? 매년 1월달에 이제 개별 공시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거기 적어놓고 그 땅이 이제 세금을 걷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왼쪽 보세요. 자, 중간에 지목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지적법 이제 세법 볼 때 이 지목에 따라서 과세지 비과세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금이 나가는 땅인지 아닌 땅인지 지목이 왼쪽에 써 있죠. 정식 명칭으로 써 있거든요. 학교면 학교용지 이렇게 이렇게 전이면 전.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아까 면적 기억나시나요? 면적은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있었죠. 그죠?
자, 우리 면적이 이렇게, 요거 기억나나요? 정수 단위까지 구한지 소수점 한 단위까지 구하는 지역인지는 도면의 뭐에 따라서 나눠줬죠, 아까? 축척. 맞죠? 600분의 1 지역인지 1200분의 1 지역인지. 그래서 토지량이 우측에 보면 이렇게 축척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00분의 1 지역이다. 아까 1200분의 1은 어디까지 구했어요? 그래요. 그럼 1200분의 1 이렇게 정수 단위까지 구해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600분의 1 지역이면 소유점 한 단위까지 구했겠죠. 그죠? 아까 구하는 공식은 받고. 자, 그럼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토지 대장에 가지고 그가 세금을 그다음에 땅에 소유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땅에 소유자 있어야 되죠? 근데 왼쪽은 이 땅에 이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이 소유자도 바뀔 수도 있나요, 없나요? 소유자 바뀌면 바뀐 날짜에 이 사람한테 세금 거둬야 되죠, 그죠? 그럼 소유자가 있는 지적공부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 날짜가 같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소유자 바뀌는 건 등기부의 주인이 바뀐 날짜거든요.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 되거든요. 토지대장에 있는 거 하나만 더 보시면 되는데, 이거 보세요. 자, 지목이 1000이고 면적이 100이고, 자, 2012년도에 신규 등록돼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이 토지대장이 2012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지번이 몇 번지냐면 18번지죠. 그죠? 몇 번지라고요? 18번.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이쪽이 안 나오고, 그죠? 이쪽으로 해볼까요? 자, 지금 18번지, 요 18번지 토지량이 지금 지목이 전이고 이 토지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렇다가, 면적이 갑자기 100에서 이 18번 토지가 60으로 줄어들어 버렸네? 그럼 땅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2013년도에 분할이 이루어졌죠. 그죠? 분할이 이루어졌어요. 그 전이고 60제곱미터. 그러면 분할에서 빠져나간 토지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얼마일까요? 40이겠지. 100에서 60으로 줄어드니까. 그래서 분할돼서 빠져나간 면적은 4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다가 지목이 바뀌어버리네요. 전에서 뭐로? 그리고 공장용지로 2015년도 지목이 전에서 이렇게 공장용지로 바뀌었고요. 면적은 60이다가 그러다 면적이 늘어나 버리네. 60에서 80으로. 그죠? 그럼 19번 토지와 뭐가 이루어진 거죠? 합병이 이루어진 거네. 면적이 늘어나 버렸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19번지 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19번지 토지의 면적이 얼마일까요? 19번지 토지 면적? 20이 돼야 80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요 신규 등록, 분할, 지목 변경, 합병 이런 사유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토지 이동 사유라고 그래. 그래서 토지 대장에 이렇게 토지 이동 사유가 적혀 있는 거야. 이 땅이 언제 생겼고 분할이 언제 나왔고 지목 변경이 언제. 그럼 요게 적혀 있는 것이 무슨 대장이라고요? 토지 대장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요 교재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에 보면 요 부분 나눠준 자료 보면 우측에 고유한 등록사항 있어요? 요 부분만 잘 알면 문제 거의 다 풀리거든요. 요 부분만. 그래서 다른 데는 없고, 여러분, 잠깐 볼게요. 다른 지적 공부는 없고,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 볼게요. 여기 빨간색 칠하는 건데, 토지의 무슨 사유? 이동사유. 그 땅이 뭐죠? 면적. 그리고 제일 왼쪽에, 이 개별 공시지가, 그 세 가지는 다른 데는 없어. 무슨 대장에만 있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걸 포천 막걸리가 유명한 포천 이동면 개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동면 개 이렇게 토지이동사유 면적 개별 공시지가 이거는 다른 데는 없고 무슨 대장에만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토지대장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잠깐 교재 볼게요. 지금 본 거 보세요. 자, 79쪽. 자, 기본서 79쪽. 제일 밑에 지목이 있었죠? 아까 정식 명칭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그 뒷페이지 가볼까요? 자, 아까 축척도 있고 4번, 6번에 면적도 있었죠? 여러분 7번 개별 공시지가 있었죠? 8번 토지 이동 사유 있었죠? 9번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있었죠? 다른 건 안 봐도 되는데 11번 먼저 볼까요?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의 변동된 날짜가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요게 있는 게 무슨 대장이다? 토지대장. 그 중에서 여러분이 거기 봤던 6번의 면적, 7번의 개별 공시지가, 8번의 토지 이동 사유 써 있어요? 그 6, 7, 8은 다른 데는 없고 이 토지대장에만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뭐 풀러 간다? 문제 풀러 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왕도야. 그래서 자꾸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저는 계속 이제 문제를 반복해서 이제 풀어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일 시험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친구들. 자, 볼게요.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갑이 매도의뢰 대상 토지에 대해서 소재지와 지번과 지목과 그 다음에 면적이라고 돼 있죠? 면적을 매수인 의뢰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한 지적공부가 뭐냐 물어봤잖아. 그럼 면적이 있는 지적공부가 뭐냐 묻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그래요. 토지대항이나 임야대항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여기 22회 나와요. 근데 하나만 볼게요. 26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이동 사유가 등록된 지적공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뭐예요? 토지야. 그럼 여러분 내년에 개별 공시지가가 등록된 지적공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래요. 토지대항.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고유한 등록사항에 그 토지대항에 토지 이동 사유 면적 개별 이동 면계 요거를 잘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알겠어요? 요걸 잘 하나 우선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내년 10월 29일까지 기억하면 돼요. 지금 멀리 빨리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할 거 없고, 뭐 맨날 반복하는 거니까 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볼까요? 자, 81페이지. 자, 제일 밑에. 무슨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다. 이렇게 써 있나요? 공유지 연명부. 자, 여러분, 공유지라는 것은 이거죠. 이 한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땅에 이름이 적혀 있다 그 얘기죠. 그죠?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토지 대장에 우측에 여러분 소유자 쓰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 토지가 한 필지 소유자가 이쪽으로 자, 갑이 혼자 갖지 않고 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7사람이라. 그죠? 그럼 여기에 7명을 다 적으면 복잡해지지 않아요? 복잡해져요. 그 토지량에 7명이 다 적어놓지 않고 갑 외 3인, 갑 외 7인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러면 왜 3인이 누군지 왜 7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고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 지분 비율이 얼마인지를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무슨 연명부라고 한다고요? 공유지 연명부라고 그래요. 그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럼 이걸 개념은 시험이 나오지 않고 공유지 연명부에는 뭐가 등록되느냐, 그 밑에 보면 등록사항이 나오죠. 그죠? 여기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뒷페이지에 그림 가볼까요? 82쪽. 자, 공유지 연명부 나와 있어요? 우선 요거 똑같은 건데, 잘 적어봐요. 제일 왼측 상단에는 고유번호가 있죠? 아까 땅의 소재 지번은 다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아까 요 니은자 모습은 도면에만 없고 다 있다고 그랬죠. 그죠? 도면에 먹고. 자, 그리고 이거 기억나나요? 자, 여러분, 공유지연명부에는 왜 3인이 적혀 있어야 돼? 안 적혀 있어야 돼? 3인이 있어야 되지. 그걸 기록해놓은 장부가 공유지니까. 그래서 왜 3인의 소유자와 이제 소유자 변동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국가가 궁금한 게 뭐죠? 왜 3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뭐예요? 지분이지, 지분. 이 지분 비율에 따라서 세금을 더 받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요것만 적혀 있는 것이 무슨 연명부야? 공유지 연명부야. 그래서 아까 왼쪽에 우리 지목하고 아까 토지대항에 봤던 이동면계 있었죠? 그거는 토지대항에 임야대항에만 있기 때문에 공유지에는 적혀 있지 않군지. 그러면 이 세 가지 말하면 되거든요. 아까 제가요, 뭐와 뭐는 다 있다고 그랬어요. 소재지와 지번. 이건 알 필요가 없네. 그죠? 그러면 세 가지가만 있는 거지. 이 땅에 제일 좌측 상단에 무슨 번호 있어요? 고유번호. 그 땅에 누구 있죠? 소유자. 또 소유권 뭐 있죠? 지분. 요것만 있는 게 공유지 연명부네. 소재 지분에다가. 그래서 요거 약간. 여기 있잖아. 여기에 오른쪽에 고유한 등록사항 있어요? 요거. 고유한 등록사항 있죠? 거기에 공유지 연명부에 고소 지분 이렇게 써 있어요? 고소한 지분 이렇게 되는데 고가 고유번호고 소가 소유자고 지분. 요 세 가지가 있는 게 공유지 연명부야. 거기 그렇게 지금 동그라미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맞나요? 여기 있는 게 그래서 소유권, 지분 이렇게 해서 고소한 지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게 소재 지분에다가 무슨 연명부? 그래요. 그 공유지 연명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이제 83페이지. 자, 83페이지에 이제 무슨 등록부 이렇게 써 있나요? 그래요.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써 있죠. 자, 볼까요? 자, 우리 대지권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등기법 배울 때 이제 배우겠지만, 우리 아파트가 1975년도부터 이제 아파트가 세워지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이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권? 대지권. 근데 아파트는 이 대지권 산정이 여러 필지면 대지권 산정이 복잡해지니까 대개 아파트는 이렇게 한 필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동마다. 근데 지금 501호 주인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 비율로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지분 비율. 그래 여기 대지권 비율 이렇게 얼마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가 세워진 토지마다 이 501호 주인이 이 대지권 비율을 얼마인지를 알아야 국가가 아파트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거둘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아파트 건물의 명칭이 뭐고 몇 호건지 501호 가지고 있는 대지권 비율이 뭔지를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장부를 무슨 등록부라고요? 그래요. 대지권 등록부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대지권 등록부는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대지권 등록부에 뭐가 등록되는지 등록된 사항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밑에 보니까 83페이지 대지권 등록부 등록사항들 쭉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렵진 않는데 잠깐 쳐볼게요. 우리 대지권 등록부도 공유지인가요? 아닌가요? 공유지지. 왜? 아파트 한 필지를 아파트 건물 주인들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잖아요. 그죠? 그럼 좀 전에 봤던 대지권 등록부에도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게 그대로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공유지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소지 지번에다가 고유번호 있고 소유자 있었고 소유권 지분 있죠? 고소한 지분이잖아. 그러면 이 아파트 대지권 등록부도 공유지니까 그게 그대로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게 아파트 땅이니까 아파트 이 건물에 관련된 내용이 세 가지가 우측 상단에 적혀 있어. 아파트 건물 땅에 대해서 세금을 걷다면 아파트 건물의 명칭이 있어야 되죠. 매매인지 아너스빌인지 또 몇 호건지 501호 지금 사는 501호인 걸 나중에 전유 건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건물? 전유 건물. 내가 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501호 건지 502호 건지. 그리고 501호가 가지고 있는 뭐가 궁금해요? 대지권의 비율. 여기에다가 세금을 걷잖아. 그래서 요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이 고소한 지분에다가 요 세 가지 건물의 아파트 명칭, 여러분이 사는 호수, 그 대지권의 비율, 요 세 가지가 추가된 것이 무슨 등록부에? 대지권 등록부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동면계는 대지권 등록부에 존재하지 않아요. 토지량만 있으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잠깐 볼게요. 지금 이렇게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아까 공유지연명부에다가 나중에 대지권 등록부는 세 가지가 추가해서 건자하고 젠자하고 대비해서 이제 건전한 대비가 있다 이렇게 암기는 시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처음에 볼게요. 지금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연명부에 있는 것은 대지권 등록부에 다 있죠? 맞죠? 그럼 아까 소지 지분은 둘 다 있었잖아. 맞죠? 공유지연명부에 고소한 지분, 고유자, 소유자, 소유권 지분 있었죠? 그럼 대지권 등록부도 똑같이 있겠지.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 대지권 등록부에만 더 추가된 게 세 가지 있지. 공유지연명부는 없고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거. 에? 아파트 건물 명칭, 호수, 대지권 비율. 이거는 공유지에는 없죠. 아파트 땅이 아니니까. 맞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시험이 나왔으면 올해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 소지 지분에다 고소한 지분이겠지. 둘 다 같이 있으니까. 한 3년 전에도 또 이렇게 나왔었고. 요거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었고.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공유지연명부에 고소한 지분이 있었죠? 있어. 우측에 고유한 등록상?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거기 세 가지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죠? 건물의 명칭, 전유 건물의 표시, 대지권 비율. 요게 이게 대지권 등록부에 더 추가되는 거잖아. 공유지에 있는 거다. 그러면 자 문제 풀어볼까요? 엊그저께 했던 문제? 엊그저께 했던 시험 나왔던 문제? 제가 내가 그러잖아 지금. 기출문제 엊그저께 하는 거 지금 다 하잖아 지금. 보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된 사항이 뭐냐 물어봤죠? 그럼 공유지 소지 지분에다가 공유지에 있는 거 그대로 있겠지. 그럼 보세요. 아까 지분 있어요? 소유권 지분 있었나요? 소유자 있었어요?
고유번호 있었나요? 소유자 있으면 소유자 변동 날짜 고체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다 같이 있네. 맞죠? 거기 지금 정답이죠. 다 있는 게. 자, 근데 한 번은 시험은 또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볼게요. 이거 29회 때 이렇게 나왔던 문제인데. 자, 공유전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은 모두 고르면 또 나왔죠. 그죠? 또 나왔었네. 근데 아까 여러분요, 대지권의 비율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공유지에 있었나? 그렇지. 대지권 등록부만 있었지. 아파트 땅이니까. 이거는 공유지에는 없었네. 응? 근데 아까 소재지 있어요? 고유번호 있었나요? 소유자 있었어요? 소유권 지분 있었나요? 이거는 둘이 같이 있겠지. 고소한 지분. 맞아요? 그렇게 시험이 나온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 오른쪽에 있는 요것만, 우측에 있는 고유한 등록사, 요것만 잘 알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그 83페이지에 무슨 등록부까지 봤죠? 그래요. 대지권 등록부까지 봤어요. 맞죠? 예. 네. 대지권 등록부. 거기 여러분 그냥 한번 볼게요. 그 박스 등록사항 있어요? 응? 자, 소재 지분 다 있었죠? 거기 여러분 그 3번에 대지권 비율이 있나요? 6번에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있어요? 7번 건물의 명칭 써 있나요? 요게 이제 공유지에다가 더 추가된 거죠. 그죠? 그 4번에 소유자, 5번에 고유번호,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그 9번에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 변동 날짜 같이 있다고 있고, 10번에 소유권 지분 있죠. 그죠? 나머지 뭐 9번, 8번, 6번, 8번 저기 그런 것들은 안 봐도 되고요. 거기 8번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공유전명부에 있는 고소한 지분에다가 이렇게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세 가지가 더 추가된 것이 무슨 등록부? 그렇죠.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84페이지 가보죠. 자, 도면이라고 써 있죠. 그죠? 우리 도면에는 두 가지를 도면인데요. 지적도와 임야도인데, 거기 개념이, 뭐 개념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게 한 세트라고 했죠. 우리 토지대장에는 그 땅의 면적만 나와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 봐가지고는 땅이 생긴 모습을 몰라서, 토지대장에 있는 땅이 어떻게 생긴지 그림에서 축소해서 올려놓은 도면을 무슨 도라고 하고? 지적도. 우리 아까 임야대장에는 역시 면적만 나와 있어. 임야대장 땅이 어떻게 생긴지 그림에서 축소해서 올려놓은 도면을 무슨 도? 임야도. 이게 한 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토지대장에 있는 땅의 그림은 반드시 어디에 있는 거죠? 지적도. 절대 임야도 없어요. 거꾸로 임야대장인 땅의 그림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요? 임야도 있지 절대 지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지적도 임야도를 그릴 때 축소해서 올려놨죠. 그죠? 그걸 아까 축척이라고 했었잖아요. 거기 가로 2번에 보면 축척에서 아까 지적도 축척 7가지 했었잖아요. 더블 기억나시죠? 500분의 1을 더블, 600분의 1 생각하고 더블 했었잖아요. 그죠? 500의 더블 1000, 600의 더블 1200, 1200의 더블 2400, 3000 더블 6000, 7가지죠. 그죠? 근데 임야도는 2가지 뿐이라고 했잖아요. 3000하고 6000. 그죠? 그러면 시험에는 거기 보면 이제 가로 3번에 자, 등록사항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예, 그 지적도 임야도에는 뭐가 등록되는지 오른쪽에까지 해서 한 10가지 정도 나오죠. 맞죠? 예, 그래서 이 지적도 임야도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거든요. 올해도 나왔었는데, 자, 그러면 이 지적도 임야도에는 뭐가 등록되는지 한 번씩 볼까요? 거기 그 밑에 지적도가 있는데 이 지적도를 보지 말고 그 뒷페이지에 지적도를 잠깐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86페이지에 지적도 나오나요? 예, 그 지적도를 한번 가볼게요. 이 그림인데 이 지적도에는 뭐가 등록되는지 거기 등록사. 우선 아까요 뭐와 뭐는 다 있다고 그랬죠? 소지지와 지번은 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에 이쪽이 나오나? 이쪽이 우리 이쪽까지밖에 안 보이죠? 우리 이쪽이 조금 나오면 좋은데 그냥 쓸게요. 여기 손게 여기 아까 세종특별시 해가지고 이렇게 지번들 다 있죠? 맞죠? 소재 지번은 다 있네. 아까 여러분 지목 기억나시죠? 자, 지목을 도면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 다 썼어요? 한 글자 썼어요? 한 글자 썼었죠. 근데 왜 쓰냐면 칸이 작아서 그죠? 근데 28가지 지목 중에서 이거 기억나나요?
24가지는 첫 글자 썼었죠. 근데 차문자 쓰는 4가지 지목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 64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64페이지에. 64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어요? 찾았나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지적도나 임야도를 등록할 때는 다음 표와 같이 지목을 뜻하는 부호를 기록하는데 첫 번째 문자인 두 문자를 기록하는 지목은 전답, 과수, 목장, 용지 24가지고 그죠? 두 번째인 차문자 문자를 기록하는 지목은 4가지라고 써있죠? 무슨 용지? 공장 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요거는 두 번째 글자 써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장 용지는 뭐로 적혀있고? 장. 그 밑에 그림이 있죠. 그래서 주차장은 차, 음영 처리된 게 있잖아요. 학교용지는,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밑에 그림이 있죠, 그죠? 그 나머지는 다 첫 글자로 써 있었잖아요. 그럼 지목이 적혀 있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자, 78 주 요렇게 써 있네. 이게 뭘까요, 주? 주의소. 28가지 지목이 주의소 있었죠, 그죠? 첫 글자니까. 주의소. 자, 78.3 차 써 있어요, 차. 여기 뭐죠? 여기 두 번째니까 주차장이네. 자, 공 이거는? 공은? 예? 공은 첫 글자니까. 맞아요? 장 이렇게 써있는 게 뭐죠, 장? 이게 공장용지지, 두 번째니까. 학은? 학교용지. 천은? 하천. 자, 유가 뭘까요, 유? 이렇게 유. 유지 있었잖아요, 유지. 물에 머물 유자. 유지. 원은? 그렇죠, 유원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 장, 천, 원 이렇게 썼죠, 그죠? 요것만 두 번째 글자고, 나머지는 다 첫 글자, 지목이 적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잠깐 볼게요. 도면에는 축척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600분의 1 있었죠, 그죠? 축척 7가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목, 축척이 다 있네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도면에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볼게요, 우리 차게. 여러분 땅에 아까 경계선 기억나시죠? 경계선은 도면에만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만 있다고요? 도면에만. 자, 그리고요. 지금 이 도면에 지금 여러분 다시 볼게요. 그 70 아니지. 자, 86페이지 지금 잠깐 볼까요? 다시 86페이지에 그 도면 볼게요. 86페이지 있어요? 자, 여러분 제일 좌측 상단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 뭐냐면 여기를 도면에 색인도라고 그래요. 무슨 도? 색인도. 인접 도면이 어디가 이제 색출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도면에 지금 한 장의 크기가 있죠. 크기가 지금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걸 나중에 보면 여러분 도각선이라고 그래요. 무슨 선? 도각선. 도면의 한 장의 크기를. 근데 지적도를 그릴 때는요, 한 장을 그릴 때 이렇게 가로 40cm, 세로 30cm로 이렇게 한 장씩 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여기 잠깐 이쪽에다 해볼게요. 여기 지금 가련동에 이게 가로 이제 세로 40cm예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쭉 해다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가로 쳐놓고 요렇게 지금 십자가 요렇게 써 있는 게 요게 도면이 지금 색인도예요. 요 도면이 요 마을의 8번 도면이라는 거예요. 이 마을의 좌측에 있는 토지를 보려면 몇 번 도면? 9번 도면. 아래 토지는 이렇게 15번 도면을 떼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왼쪽이 똑같은 거거든요. 요걸 도면에 무슨 도라고요? 색인도라고요. 인접 도면이 어디가 이제 색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색인도고, 그 다음에 아까 도면의 크기인 도각선이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볼게요. 요 도면에 여러분 경계점 사이에 무슨 숫자들 나와 있어요? 도면들 보면 이렇게 숫자들 나와 있죠? 여기 이제 경계점 간의 거리들이에요. 뭐라고요? 경계점 간의 거리들이에요. 경계점 간의 거리가 지금 적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두 가지만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측량을 이 도면 가지고 이제 측량 기준자들이 땅을 측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측량 기준자들이 측량할 때 아무데나 가서 측량할까요? 측량 기준점이 있을까요? 측량 기준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뒤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측량 기준점이 세 가지 기준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적 삼각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모든 측량은 삼각 측량하는데 산 정상에 대개 이제 삼각 돌덩이를 가지는데 여기 지적 삼각점의 돌덩이 여기 지금 웅봉산 있죠. 웅봉산 있어요? 웅봉산에 제가 지금 산책 갔다가 찍어온 거예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웅봉산 한번 가보세요. 그럼 요거 이 도군쪽 지적 삼각점 요 돌덩어리가 있을 거야. 삼각점이 이제 돌덩어리가 산 정상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km, 5km마다 되게 산 정상에 이렇게 삼각점의 돌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 능성에 이제 가다 보면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돌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맨홀 뚜껑이나 이렇게 도로 위에 보면 이렇게 지적 도군점이다 해가지고 도면을 그릴 때 근거가 되는 점이다 해서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 길거리 많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이 도군점이에요. 이 기준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 기준점의 위치가 지금 여러분 도면에 보면 이 중간에 여러분 8동그라미, 그 도면 보세요. 9동그라미, 10동그라미 이런 거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있죠, 그죠? 이게 우리 마을의 측량 기준점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 측량 기준점의 위치 표시예요, 위치 표시. 그래서 우리가 이 측량 기자들한테 측량 부탁하면 측량 기자들이 기계 메고 아무데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 기준점에 가서 딱 기준점에서 거기다 폴대에 세워놓고 아무데 가서 측량하는 게 아니라 그 폴대에 세워놓고 거기에 가지고 땅을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측량 기준점의 위치 표시가 도면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잠깐 가볼까요? 아까요. 하나만 더 보면 되거든요. 자, 79-1대 이렇게 여기 집이 젖어 있다 그러죠? 그죠? 대지니까. 그럼 아까 땅을 분할할 때 이렇게 땅이 클 때 지상 건축물이 있으면 야, 지상 건축물이 관통하게끔 땅을 분할해서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까 공사 개판 말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이 세워졌을 때 이제 현황 측량할 때 이 건축물의 위치가 좌측 하단에 있는지 우측 상단에 있는지 이 건축물의 위치 표시를 도면에다가 해놓게 돼 있어요. 우리 도면에는 거기 현황 측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황 측량한 것은 이렇게 건축물의 위치 표시가 도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요게 적혀 있는 것이 뭐라고요? 도면. 도면에 요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요 도면에 등록된 사항. 잠깐. 예, 아까 소재 지번이 있었어요? 아까 지목 있었죠? 차장천을만 두 번째고 자, 첫 글자 있었죠? 자, 여러분 아까 도면에 경계선 있었죠? 도면에 색인도 있었나요? 도면의 크기 도각선 있었어요? 아까 경계점 간의 거리 있었나요? 아까 측량 기준점의 위치 있었어요? 건축물의 위치 있었나요? 도면에 아까 축척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럼 요게 적혀 있는 것이 뭐예요? 도면에. 요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 거야. 맞죠? 지금 쭉 봤잖아요. 여러분, 잠깐,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그 도면에만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거 나중에 이제 암기를 시킨데 그냥 경생도 거의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충청도가 아니라. 아까 경계 있었죠? 색인도 있었잖아요. 도각선 있었죠? 아까 경계점 간의 거리 있었죠? 측량 기준점의 위치 있었죠? 건축물의 위치 있었죠? 이건 다른 데는 없고 도면에만 있어요. 어디에만 있다고? 도면에, 다른 데는 없거든요. 여기 도면에만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자, 우리 책 볼게요. 자, 84페이지. 84페이지. 지적도 임야도 나와요? 거기 지금 등록사항 보는 거죠? 네, 큰 목차 보시에요. 소재 지번 있었어요? 네. 자, 동그라미 3번 지목 부호로 표시 있었나요? 동그라미 4번 경계선 있었어요? 자, 동그라미 5번 도면의 왼쪽에 보면 색인도 있었나요? 예. 자, 오른쪽에 6번 도면의 제목하고 축척 있었어요? 자, 8번, 자, 7번 도면의 크기 도각선 있었어요? 자, 8번 좌표에서 계산 아까 경계점 간의 거리 있었나요? 예. 자, 9번 측량 기준점의 위치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보조점, 지적 도군점에 아까 위치가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10번까지 보시면 되는데 아까 건축물의 위치가 있었나요? 이게 있는 게 아까 도면이잖아요. 맞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도면에
없는 사항들이 몇 개 있어요. 대표해서 볼까요? 아까 도면에 땅 고유번호 있었어요. 아까 19자리 적을 수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여기 도면에 여러분 땅의 소유자가 누군지 나와 있어요? 거기 지금 도면 보고 86페이지에 땅의 주인들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그죠? 맞죠? 그럼 이 땅의 면적이 뭔지 알 수도 없어요. 이건 토지량이 있으니까 면적은. 그래서 나중에 도면에는 고소한 면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적혀 있지 않죠. 고유번호나 소유자나 면적, 그 대표선수 이런 것들은 도면에는 적혀 있지가 않아요. 올해 시험에 이렇게 수업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잠깐 볼까요? 먼저 볼까요? 올해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올해 문제 계속 풀잖아요, 그죠? 엊그전에 10월 20 보름밖에 안 되는 문제인데. 자, 지적법상 임야도,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물어봤네. 그럼 뭐야? 아까 임야도 축척 3천하고 6천 두 가지 뿐이지 뭐.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 올해 이렇게 나갈까요? 자,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써 있죠. 좀 전에 등록상 봤잖아. 여기까지 소재지 있었어요? 아까 좀 전에 한 거 기억나나요? 아까 경계점 간의 거리 있었나요? 있었어요? 아까 측량 기준점 위치 있었나요? 건축물의 위치 있었나요? 아까 도면의 크기 도각선이 있었나요? 그럼 다 있었네. 맞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측 상단에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요거 자료. 도면 있어요? 우측에 고유한 등록상. 경기 있었죠? 응? 맞죠? 색인도 있었잖아요? 네, 색인도. 도각선 있었죠? 그 경계점 간에 그 좌표 거리라고 써 있죠, 그죠? 그리고 기준점의 위치 있고 건축물의 위치가 있었잖아요. 요거 알으면 이제 맞히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시험이 또 나온 적 있거든요. 잠깐 볼까요? 그 전에 문제들이 이제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이 아닌 거 물어봤네. 응? 그럼 아까 여러 지적도면 일람도가 있었어요? 색인도가 있었어요? 일람도라는 거 안 들어봤죠, 그죠? 그건 없었죠. 아까 도면의 크기 도각선 있었어요? 축척 있었죠? 측량 기준점 위치 있었나요? 건축물의 위치 있었나요? 이런 거 있었네, 뭐. 맞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문제를 한번 좀 볼까요? 이 문제는. 문제 푸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뭐 풀러 간다고요? 네, 문제를 다양하게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자, 중개사 갑이 매도일의 대상 토지를 매수인 을에게 중개할 때, 자, 지적도를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거. 지적도 없는 게 뭐냐, 그 얘기지. 그걸 설명할 수 없겠지. 그럼 아까 소재지 설명할 수 있어요? 소재 지법? 다 있으니까. 아까 지목 설명할 수 있었나요? 차장처럼 있었잖아. 경계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군지 설명할 수는? 그래요. 그게 정해요. 여기다 이제 여러분 고유번호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리겠죠, 그죠? 고유번호 설명할 수 없죠, 그죠? 고유번호가 없는데 뭐 거기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한테 이제 구성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까지 배웠죠? 도면 맞죠? 그럼 하나만 더 보면 되거든요. 그 뒤에 여러분 자 88페이지에 무슨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써있죠? 그거 하나만 더 보면 지적 공부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기에 앞서 요거 한 거 좀 쉬었다 할 거예요. 이거 쭉 보여야 되니까. 지금 올해 시험이 여기 중에서 지금 공유지 연명보화 좀 전에 봤던 도면에 등록된 사항이 뭐냐 물어봤잖아요. 그죠? 내년은 또 도면에 등록된 사항, 도면에 거의 많이 나오는데, 근데 내년에 나올 부분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이 부분이 내년에 여러분한테 시험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파트가. 자, 근데 거기 보기 전에 요거 나눠준 자료, 지난주에. 우측 상단. 요거 가지고 있죠? 요거 봐봐. 요거 우측 상단. 아까 토지 대양에 있는 거. 토지 무슨 사유? 이등사유. 그 고유한 등록상 보는 거야. 오른쪽에. 봤어요? 또 뭐죠? 면적. 또 뭐죠? 개별
공시지가. 이거는 다른 데는 없고 토지양, 임야대양만 있다. 그죠? 자, 아까 공동 소유한 땅을 공유지 연명부죠. 그죠? 거기는 고유번호 있고 소유자 있고 소유권 지분 있었죠? 그래서 고소한 지분이다. 아파트 땅을 대지권 등록부죠? 그럼 공유지에 있었죠. 그죠? 거기다가 아파트 건물에 관련된 세 가지가 우측에 상단에 있었잖아. 건물의 명칭, 여러분 사는 전유 건물의 표시, 그죠? 또 대지권의 비율. 그러면 하나 지금 안 봤죠? 경계점 좌표등록부. 그건 더 쉬워. 무슨 부자라고 써 있어요? 고부자. 그거만 알으면 돼. 고부자만. 자, 그러면 지금 도면에 경계 있었죠? 색인도 있었잖아요? 아까 도면 크기 도각선 있었죠? 경계점 간의 거리 있었잖아요? 측량 기준점의 위치 있었죠? 건축물의 위치 있었죠? 그거 지금 본 거잖아요. 맞아요? 요거 내년 언제까지 하면 돼요? 10월? 29일까지 하시면 돼요. 놀다 할까? 그럼 또 까먹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내년이 중요하니까 여기 보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문제 풀고 있잖아요.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